치실은 양치 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양치 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치실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치카치카 닥터치카 정유진입니다. 지난번 치실을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치실의 종류, 사용법, 그리고 그 밖에 치실에 대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치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략 50m의 치실이 둥글게 이제 말려져 있죠. 이런 거를 빼서 쓰게 되고요. 치실에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굵기, 재질, 그리고 모양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평균적인 굵기의 치실은 850D라고 이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보다 작으면 더 가늘고 숫자보다 높으면 더 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치실에는 이런 굵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없어요. 따라서 구매 전에 설명에 이런 굵기가 표기되어 있는지, 치실 굵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지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가 촘촘해서 치실이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는 치실을 쓰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사이가 벌어지고 공간이 넓은 분들은 굵은 치실을 하면은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굵은 치실을 틈에 넣으려고 하면 이게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분들은 치아 사이가 촘촘한 분들, 젊은 분들이 비교적 많겠죠. 이런 분들은 굵은 치실을 쓰면은 탁 들어가면서 피가 나거나 뺄 때 위로 안 빠지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는 치실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싹 들어가겠죠. 거꾸로 이분은 이제 치아 사이가 좀 넓거든요. 그런데 가는 치실을 쓰면 너무 헐렁해가지고 치태를 제거하는 효율이 떨어지겠죠. 평균적인 분들은 요 가운데 이제 750D나 850D 치실을 쓰시면 제일 좋겠죠. 닥터치카 가는 치실은 630D로 꽤 가는 치실입니다. 파란색 치실은 비교적 이제 굵은 형태의 치실이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치실의 재질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은 폴리에스테르라는 재질의 치실을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왁스를 코팅한 것을 제일 많이 쓰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왁스를 코팅을 해서 치아 사이에 잘 미끄러지게 들어가게 한 거죠. 테플론 치실은 테플론 재질로 치실에 납작한 면이 치태를 잘 제거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펀지 치실은 침 등으로 물기를 머금으면 이게 팽창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태가 더 잘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실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논문도 있네요. 치실의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손잡이 치실이 있습니다. 보통 치실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좀 정교하면 좀 떨어지겠죠. 자일리 플로스라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치실이 홀더에 미리 이제 꼽혀 있어서 치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또는 치실을 손으로 잡으면 손가락에 침이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깔끔하게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보시면 여기 팽팽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어금니에 넣고 이렇게 치실을 하는데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라운딩이 잘 돼 있어서 입술에 걸리지도 않고 깊은 부위까지 치실을 하는데 좋은 제품입니다. 아래와 같이 특수한 치실도 있어요. 슈퍼플로스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브릿지 임플란트 플로스라고 하네요. 브릿지처럼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반 치실로는 치실을 할 수가 없겠죠. 여기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 사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슈퍼플러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끝이 이제 딱딱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펀지처럼 많이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릿지를 하방으로 이렇게 치실을 넣고 이 브릿지 하방 옆면을 세척을 해주는 거죠. 임플란트도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면을 이렇게 치실을 넣어가지고 청소를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또한 교정하실 때도 교정을 하시게 되면은 철사로 이들이 다 묶여 있죠. 이런 경우에 요거를 여기 옆으로 이렇게 넣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플로스 스레더라는 제품도 있어요. 슈퍼플러스랑 용도가 조금은 비슷해요. 고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 치실을 요 홈에 살짝 끼워 놓고 일반 치실이 안 들어가는 브릿지 하방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치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 치실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보통 교정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철사가 있기 때문에 치실을 할 때 걸리겠죠.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슈퍼플러스보다는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틈에 이제 철사 사이의 틈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정 장치 한 분들도 치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슈퍼플러스처럼 교정 중인 분 또는 브릿지,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제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치실의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치실은 먼저 치실을 40에서 50cm 정도 끊어줍니다. 그 어깨 중심에서 손목까지의 길이가 40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끊어주시면 되고요. 중지에 치실을 이렇게 말아서 한 5에서 10cm 정도의 길이를 만든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잡고서 이렇게 치실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검지로 치실을 이렇게 감아주고 엄지와 중지로 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중지가 검지보다 길기 때문에 어금니 깊숙하게 이제 치실을 하기에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치실을 이 사이에 좌우로 이제 살살 움직이면서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이때 세게 갑자기 힘을 주어서 이렇게 치실을 탁 넣으면은 이 몸을 찌르게 되어 통증도 생기고 피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넣어주시고요. 치실이 들어가면은 치아 사이에서 치실을 C자형으로 감싸서 아래에서 대시로 위로 한 두세 번 정도 닦아주세요. 치아에 치실이 들어간 다음에 앞에 치아의 뒷면과 뒤에 치아의 앞면 이게 두 군데를 이제 닦아주셔야 됩니다. 치실을 제거할 때는 위로 올려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딱 치아 사이가 공간이 빽빽한 분들은 잘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억지로 빼지 말고 매듭을 풀러서 옆으로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식물과 치태가 잘 끼는 치아 사이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전체 치아에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치실 사용은 양치 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양치 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논문을 보시면은 명확한 그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치실, 칫솔질, 그러니까 치실 먼저 하는 것이 치아 사이의 치태가 훨씬 적었고 치아 사이의 불소의 농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치실 먼저 하고 칫솔질을 하는 것이 치아의 이제 유지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불소의 유지에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치실 먼저, 그 다음에 칫솔질 이런 순서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치실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음식물을 먹은 후에 치태가 돼서 치아에 해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약 24시간에서 48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면 제일 좋고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가 되기 전에 이제 한번 치태를 제거를 하는 거죠. 물론 음식물이 이제 막 밥 먹을 때마다 끼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나 이제 섬유질 음식을 먹으면 끼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그때 이제 빼내줘야 돼요.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은 이가 이제 점점 벌어지고 이 몸이 내려가고 충치도 더 잘 생기겠죠. 자, 이제 치실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죠?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치아가 더 반짝반짝하고 빛날 거예요. 감사합니다.